네, 오늘 장 내일 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오늘 장이 마쳤습니다. 오늘 장 마쳤는데요. 먼저 지수부터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친 지 한 10초 정도 됐는데요. 코스피가 좀 상승세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약보합으로 끝났네요. 0.71포인트가 빠졌습니다. 1855.02포인트로 마쳤고요. 코스닥 역시 1포인트를 넘지 않은 0.89포인트 하락으로 양시장 모두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마감 지수가 526.92로 마쳤습니다. 시황센터의 김영 캐스터가 보다 상세하게 오늘의 시황을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간밤 글로벌 증시의 상승 속에 우리 지수도 출발을 상승으로 했습니다. 1960선 위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그러나 기관과 개인의 매매 공방이 치열했던 가운데 오늘 우리 지수 1850선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네, 결국 마감한 오는 모습 보니까 약보합권입니다. 0.71% 밀렸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1855선에 장마쳤습니다. 네, 특히나 업종별로는 자동차 쪽의 하락이 깊었는데요. 수급 상황 계속해서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전일이었죠. 3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섰는데 오늘은 매수입니다. 316억 원 매수 우위 나타냈고요. 기관 쪽에서 146억 원, 반면 개인 쪽에서는 이 차익 실현 매물 나왔습니다. 오늘 381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봅니다. 자, 오늘 코스닥 지수 닷새째 상승 랠리를 좀 지켜낼 수 있을까 했는데요. 오늘 코스닥 역시 시작은 530선 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중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등 특히 2시 구간 들어서면서 하락 반전되는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 밀립니다. 0.59포인트의 하락 흐름 526선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체크합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만이 매수이 나타냈네요. 오늘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조금 짙어진 모습인데요. 오늘 수급 살펴보니 기관이 33억 원의 매수 위, 개인은 2억 원과 외국인은 18억 원의 매도세로 오늘 장마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봅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은 상승 반전했습니다. 1130원 선을 장중 하향 돌파한 뒤 전점인식 결제 수요가 들어오면서 상승으로 방향성을 잡았는데요. 간밤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냈어야 맞기는 하지만 최근 하락 흐름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세가 어느 정도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은 30전의 오름세입니다. 1132원 70전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강보합권입니다. 135만 원까지 오늘 장중 올라서기도 했었는데 133만 5천 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최근 상승 흐름 좋았던 자동차 쪽 오늘은 급락 흐름입니다. 이 엔저가 재부각된 가운데 특히나 외국인 쪽의 매도 공세가 치열했는데요. 오늘 현대차가 3% 21만 5,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3% 밀립니다. 기아차가 6만 원 선 또다시 붕괴됐네요. 오늘 5%에 가까운 급락 흐름 5만 9천 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자, SK하이닉스 오늘 외국계 쪽에서 이 매도 리포트가 나온 가운데 급락세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 장 출발과 함께 급락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3만 원 선이 붕괴가 되고 8%의 급락 흐름입니다. 오늘 28,8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한국전력은 2%에 가까운 상승 흐름, 반면 SK텔레콤 오늘 좀 밀리네요. 약세 흐름 20만 4천 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준 셀트리온, 램시마 호재로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전일점 상한가였죠. 근데 오늘도 9%의 추가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52,4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대장준 셀트리온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밀리네요. 파라다이스와 CJ 오쇼핑이 약세 흐름, 서울반도체와 동서가 2% 정도 밀렸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총 7위부터 12위 살펴봅니다. 통신주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인 가운데 SK 브로드밴드 약세입니다. 5,07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CJ 쪽 흐름 괜찮았는데 CJ ENM이 2%대 강세, 다음 역시 흐름 좋았습니다. 3%에 가까운 상승 흐름 82,3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포스코 ICT와 파트로는 좀 밀립니다. 2%대의 하락으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봅니다. 먼저 자동차주입니다. 최근 흐름이 좋았던 자동차 쪽 오늘은 급락장입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과 함께 오늘 엔저 재부각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가운데 외국계 쪽에서의 매도 공세가 좀 나왔습니다. 현대차가 3%, 기아차가 4%대의 급락 흐름이고요. 이어서 장비 쪽도 역시나 밀립니다. SL이 5%에 가까운 하락 흐름, 화신 역시 4%의 급락 흐름, 오늘 화신이 13,5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STX 그룹주 살펴봅니다. 이 정상화 기대감에 오늘 강세 흐름이 좀 나왔는데요. 자, 이 같은 강세의 이유 전일이었죠. 이 실사 조사 결과 STX 조선해양의 계속 기업 가치가 약 2조 1천억 원, 반면 청산 가치는 1조 1,900억 원, 즉 존속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무래도 STX 조선해양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이면서 오늘 강세 나왔는데요. 장중 10%가 넘는 강세가 나오기도 했는데 STX 장중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며 장마쳤습니다. 오늘 6%의 강세로 장마친 모습이고요. 반면 STX 엔진은 두 자리대입니다. 12%대의 급등 흐름. 이어서 STX 조선해양이 6%, STX 중공업 역시 6%에 가까운 상승으로 1,975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STX 그룹주 상승 속에 오늘 CJ 그룹주도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줬습니다. 자, CJ 이재현 회장의 구속 수감 가운데 막판 들어서면서 혼조로 돌아섰네요. CJ는 최근 기관 쪽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가운데 2%의 강세 지켜냈고요. CJ ENM 역시 2%의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반면 CJ 홈쇼핑이 조금 밀렸네요. 약세 흐름. CJ 제일제당 오늘 바닥권을 좀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6%에 가까운 상승세, 27만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 밀린 쪽은 CJ 프레시웨이 장중 2%의 상승 흐름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 1%의 하락으로 장마칩니다. 오늘 CJ 프레시웨이는 33,0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의약품주 살펴봅니다. 이 개별적인 모멘텀의 상승세가 좀 나왔는데요. 자, 먼저 LG생명과학입니다. 이 중국발 수출 계약금이 들어오면서 2분기 영업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 4%대 강세에 5만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이어서 유한양행입니다. 이 마케팅 비용 집행이 마무리되면서 역시나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5%대의 강세, 일양약품 역시 오늘 2%에 가까운 상승 흐름입니다. 일양약품은 오늘 29,5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해저 광케이블 관련된 관련주 살펴봅니다. 중국과 우리나라가 이 한중 해저 광케이블을 설치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에 관련주들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KT 서브마린 장중 상한가 도달하기도 했는데 12%대의 급등세로 장마칩니다. 3,5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특수건설이 4%, 코리아 S가 강보합권으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 가운데 이 장마 수혜주들 약간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대표적인 제습기로 알려진 위닉스 최근까지 상승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사거래일 만에 꺾입니다.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모습 9,8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비욘디 이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는 인선이엔티와 코엔텍은 상승입니다. 코엔텍이 2%의 강세 흐름, 이어서 비료 쪽도 역시나 장마철 수혜주가 될 텐데 남해화학이 오늘은 강보합권 7,84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영남제분입니다. 최근 사모님 리스크의 하락 흐름이 강했던 영남제분, 오늘은 상한가입니다. 영남제분이 홈페이지에 호소문을 게재하고 적극적인 해명에 나선 가운데 상한가인데요. 자, 오늘 영남제분은 주당 285원 오릅니다. 2,185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게임빌 살펴봅니다. 이 게임빌 나흘 만에 드디어 반등세가 좀 나왔습니다. 이 유중 이슈가 이제는 막바지에 들어 일단락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게임빌은 주당 3,100원씩 오릅니다. 오늘 76,7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태평양물산입니다. 오늘 상승 흐름 나왔는데요. 거위털을 취급하는 태평양물산 겨울 의류가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 가운데 지금이야말로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분석이 함께 나왔습니다. 자, 오늘 태평양물산은 주당 295원 오릅니다. 4,845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시황센터를 통해서 오늘 시황을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또 테마에 따라서 급락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내일 좀 진정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장 마감과 내일장 투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진 책임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오늘 장이 그런대로 보합세를 유지를 하긴 했습니다만 SK 하이닉스 등등 그 관련 기업들의 주가 급락이 상당히 컸습니다. 제가 유심히 보던 기업들도 그와 관련된 기업들은 한 7%, 6% 가까이까지 어제까지 기세 좋게 오르다가 막 급락을 하는 등 시장에 대응하기가 요즘 들어 정말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거든요. 자, 먼저 오늘 장 정리부터 상세하게 해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간밤 일단 오전 중에서는 국내 증시는 좀 오전층에는 상승세로 좀 출발 흐름을 나타냈었는데요. 일단은 미국의 뉴욕 증시가 제조업 및 건설 지표의 호전세로 반등을 이어감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장중 혼자서를 좀 지속하긴 했었지만 오전 중에는 상승세 이후 오후에는 일부 대형주들의 약세 흐름으로 인해서 하락 반전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현재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에서는 5월 부진세에서 6월 중 회복으로 나타나면서 하반기 미국의 경기 회복 가능성을 좀 더 확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더불어서 미국 연준의 그 QE 축소 가능성과 관련된 우려는 다소 잦아들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된 고용 지표를 관련해서 아무래도 QE 축소 가능성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은 제조업 지표의 발표 세부 항목 중에 고용 지표 부분을 보더라도 개선세는 다소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유동성과 관련된 리스크는 잦아드는 반면에 경기와 기업 실적에 관련된 관심은 좀 더 이동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로 일순간 급락을 한 것 때문에 IT라든가 반도체 등등 이쪽 부분이 흔들리긴 했는데요. 내일은 좀 이쪽 부분도 진정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전반적으로 내일장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갖고 가시고 또 전략은 어떻게 세우셨는지요? 예, 일단은 주중에서는 일단 미국의 휴장일을 앞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하게 보셔야 될 지표는 주 후반에 있을 미국의 고용 지표가 아무래도 가장 큰 지표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미국 ISM 제조업 지표의 반등에 따라서 국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물론 오늘 금일 급락은 있었긴 했었지만은 삼성전자와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 후반에 삼성전자의 예비 실적 발표를 앞두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경고 내지 아무래도 좀 지켜보겠다는 경기 심리도 일부분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번 주 증시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경기와 실적과 관련된 경기 심리로 인해서 아무래도 보합권에서 좀 혼조세를 나타내지 않을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최진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장 수급 등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우입니다. 네, 자, 오늘 수급상 특징을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업종별로 특징적인 움직임 함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늘 모습 보시면 상당히 지지부진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플러스권으로도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었지만, 그만큼 다우 증시가 긍정적으로 마감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던 부분이었죠. 거기 장 마감 때는 0.04% 약보합 상태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프로그램 매수세가 오늘 긍정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매수세도 긍정적이었고 기간에 장막판에 매수세 또한 긍정적으로 발현이 되면서 장중에는 어느 정도 낙폭 자체가 좀 심해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어느 정도 물량 자체가 수급은 긍정적으로 들어왔지만 장중에는 매도세도 많이 보이고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약보합권의 모습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 그래서 큰 추세적인 부분 자체에 오늘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 저는 좀 강하고요. 지금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둘 다 상당히 좀 이격이
심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일격이 심해져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상방이라든지 하방에 대한 압력은 둘 다 작용을 하고요.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글로벌 주도주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봤을 때 미국 증시는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경제 지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우상향을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리겠고 지금 순간에는 우리가 중국 관한 어느 정도 관련주보다는 미국 관한 경기 민감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좀 더 추가적으로 재편해야 되는 과정, 그리고 내수주도 좀 더 보셔야 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의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코스닥은 어느 정도 지금 활약하고 있는 게 바로 셀트리온 및 바이오 제약주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잠시 버퍼링이 좀 걸렸었는데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오늘 어느 정도의 지금 이평선이죠. 내려오는 이평선 자체 21선에 대해서 크게 저항권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주도주 패턴이었던 바이오 제약주가 상당 부분 어느 정도 활약해 줌에 따라서 지금부터는 좀 더 패턴 자체는 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같이 바이오 제약주 흐름을 같이 보시면요. 제약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약주를 한번 보시면 지금 잠시만요. 제약주가 이제 곧 나올 건데 제약주 같은 경우는 오늘 소폭에 제약주는 큰 폭의 상승세를 좀 기록을 했고요. 지금 한번 보시면 20일선을 돌파를 했죠. 그만큼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거는 제약주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종목군 업종별로 고른다면 우리가 지금 보셔야 되는 구는 정해져 있다. 거기에 선택과 집중의 바이오 제약주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 오늘 좀 빠졌지만 그런 부분 그리고 내수주 중에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같이 한번 보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같이 업종별로 오늘 수급적인 부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겠습니다. 업종별로 한번 체크 같이 해보시면 코스피부터 한번 보실 건데요. 코스피 외국인이 오늘 대형주에 모처럼 만에 어느 정도 사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에 대해서 매수세를 좀 보였던 점이 눈에 띄겠고요. 그만큼 미국발 훈풍이 우리나라에도 작용을 하는 게 경기 민감주가 올라가는 부분을 보면서 아실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 매수세를 보였던 업종은 금융주가 단연 돋보였습니다. 금융주에 대해서 437억일 매수를 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낙폭과대만을 좋아하는 기관의 움직임이 또다시 오늘 시장에 포착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 저는 좀 강하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또 같이 보시면요. 제약업종 외국인의 상당한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젠백스로 힘들어졌던 바이오 제약주가 다시 한번 셀트리온이라는 거물로 다시 한번 더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기관의 수급을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 반도체 업종 IT 부품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죠. 이 부분을 좀 더 눈여겨보시고요. IT나 아니면 반도체가 주도주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통신 장비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 기계 장비 쪽에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 오늘 시장의 종합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에 대해서 들어볼 텐데요. 오늘 SK 하이닉스 등을 좀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예,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SK 하이닉스,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이와,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젠백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오늘 상당히 고심했던 분들도 많으실 거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과연 3만 원이 추세적인 부분이 이탈이 됐는데 정리를 해야 되나 내일 반등이 나올 거냐 이런 근심 걱정거리 지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외국계에 대한 어느 정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매도 의견을 제시했다는 게 오늘 급락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죠.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적인 추이로 봤을 때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도 있겠고 지금은 3만 원대가 가장 중요했는데 3만 원대를 하향 이탈을 했다는 점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시사점을 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외국계는 그런 레포트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는 점 그리고 직접적인 매도세는 기간에 차익 실현이 더욱더 많이 나왔다는 점을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급하게 팔지 마십시오. 어차피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급하게 파시는 것보다는 반도체 가격 자체가 지금도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에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3개월 수익률 자체가 상승률 가격적인 상승률 자체가
30%에 다다랐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10%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감적인 기간의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반도체 가격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좀 더 이익권 매출처 자체가 중국 쪽에서 확실하게 많이 발현이 되고 있는지를 좀 더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실적 확인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좀 더 긍정적으로 발표될 수 있는 SK하이닉스는 먼저 실적을 확인하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다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것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남아있겠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반등 나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반등 나오면 일단 3만 원대에서 일단 1차적인 정리를 하시고요. 3만 원대를 다시 한번 더 강하게 돌파를 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때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마음고생보다는 앞으로 좀 더 희망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한일이화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일이 오늘 5%대 장중 낙폭을 좀 커졌는데 운수장비 업종에 대해서 경제뉴스에서 추천을 많이 했다고 하죠. 오늘부터 추천을 많이 하자마자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그만큼 기간의 차익 실현 매물이 오늘 크게 발목을 잡는 하루가 되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계보다는 지금도 기간의 매도세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는데 오늘 사모펀드에서도 대규모 매도세가 좀 나왔고요. 지금 봤을 때 일단 한일이화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운수장비 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주말 특근을 한다는 소식이 미국 올라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말 특근을 확인해 보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가동률이 높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매출처 자체가 지금은 소비적인 부분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비수기라는 부분을 우리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쉬어가는 모습은 좀 나타날 수 있다. 대신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에는 충분한 매력이 있지 않는 구간인가 그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엔화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100엔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99엔대에 머물고 있고요. 가장 크게 악재로 작용했던 엔화기 때문에 99엔 아니면 90엔 사이에서 99엔이 유지가 된다면 그때는 좀 더 운수장비 업종에 희망찬 내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상승 탄력은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운수장비 업종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젠백스라는 종목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젠백스, 제가 오늘 회원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오늘 상한가를 도달했죠. 젠백스 같은 경우에 오늘 상한가를 갔던 이유는, 딴 이유는 없습니다. 셀트리온이 상당히 좋은 모습 금요일날 보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나도 바이오 제약주 다시 한 번 더 평가를 해달라. 이런 뜻으로 우리 시장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젠백스 한번 보시면 주가 자체 큰 폭의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났었죠. 이렇게 나타나고 난 다음에 과매도가 되었다는 시장의 인식이 좀 더 강하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추가적인 상승 탄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임상 벌써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부분은 따로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은 기업이 다시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탄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우리가 인식을 하시고 단기 트레이딩은 그러면 가능하겠네. 하지만 장기적으로 들고 갔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평가를 받고 다시 시간이 지나야지 주가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 그리고 또다시 다른 임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적인 부분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좀 더 중요하다는 점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한 구간까지 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장기적인 계획을 본다면 젠백스는 아니다. 그래서 제외를 좀 시키고 다른 바이오 제약주 중에 실적이 되는 종목군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장성을 좀 더 보시고 고평가 논란이 있는 거는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바이오 제약주를 좀 더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하락했던 종목 가운데 기아차도 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의 단기 차익 매물이 많이 흘러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 현대차의 에어백 결함으로 한 150억 원인가요? 상당히 좀 큰 액수의 배상 판결이 미국에서 있었다. 이런 점들도 좀 악재로 작용하는 듯도 한데요. 기아차에 관한 이야기도 들려주십시오. 예, 기아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일단은 어느 정도의 증권가 찌라시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돌았던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기아차 자체가 판매 데이터가 상당히 안 좋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 그런 정보를 먼저 외국인이 깨닫고 난 다음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주말 특근,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말 특근이 재개되면서 판매 실적이 좋을 거다. 그리고 환율적인 부분 자체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시그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봤지만 지금은 실질적으로 한번 보니까 주말 특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실적은 좋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미국 쪽의 실적이 곧 발표가 되는데 내일 나오죠. 미국 쪽의 실적은.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현대차라든지 기아차의 특징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아셔야 되는 점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잘 나갈 수 있던 점이 바로 SUV 시리즈가 생각보다 많이 팔린다는 거죠. 그리고 대형 트럭에 관해서 큰 매수세가 좀 들어왔던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아차가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은 유럽 시장에서의 소형차, 모닝 시리즈로 대표되는 소형차들이 많이 팔렸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기아차의 주요 매출처는 바로 이머징 시장,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시장을 우리가 좀 더 보셔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유럽 쪽에 요번에 오늘 뉴스가 나왔던 게 바로 실업률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뉴스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반등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은 크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매수권이 임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하단 자체를요. 20일선을 보시기보다는요. 하단에 좀 더 내리셔서 지금 57,000원 부분을 매수권을 좀 더 가담하시는 전략. 빠지더라도 좀 더 빠질 수는 있겠구나. 그만큼 비수기적인 부분을 감안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기아차까지 총 4종목의 특징적인 종목들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점의 정승현 과장 그리고 새로이 또 저희와 함께 하실 인베스트 와이즐리의 이주경 팀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부터 살펴보죠.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이고요. 네, 이에 대해서 정승현 과장께서는 하반기 기대감은 유효하다. 2분기 어닝 시즌의 실적주를 주목하자고 했고요. 종목은 루멘스입니다. 이주경 팀장은 현금을 확보한 후에 매수 대기, 2분기 실적 양호 종목 세종공업을 꼽았습니다. 네, 먼저 현금을 확보한 후에 매수 대기를 말씀하신 이주경 팀장께 주식을 살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 시장은 진정되는 경기 우려감에 힘입어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을 보였지만 최근 지속된 반등세의 부담감이 상승 탄력을 둔화시키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최근 반등은 국내 증시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 정도로 해석이 되고요. 기술적 반등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시장 불안 요인이 더욱 해소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시장 불안 요인들이 산재해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2분기 어닝 시즌의 결과와 중국 경제 모멘텀, 월말 FOMC 회의 등에 대한 결과가 전망이 불확실하기에 이 또한 시장의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 시장을 괴롭혀왔던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 그리고 중국발 신용 경색 이슈는 어느 정도 진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동성 관리 측면에서 이머징 시장에서 출구 전략을 시행해 왔지만 일부 헤지 펀드들의 공매도와 함께 시장 낙폭을 확대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줄어들면서 시장은 점차 안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하반기 증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매수를 준비하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폭 과대, 실적 양호 종목에 대하여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잠시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고 가겠습니다.
자, 최근 지난 6월 한 달 동안 주가가 상당한 하락을 보였는데요. 기술적 반등으로 약 33포인트 정도 기술적 반등을 보였고 기술적 반등 상단에 진입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은 작년 이맘때쯤이죠. 작년 이맘때쯤에 보시면은 급격한 하락을 보이고 나서 기술적 반등을 보이고 나서 자, 여기서 상당한 매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상승은 힘들고 어느 정도 변동성 장세가 좀 더 이어지다가 저가를 다시 한번 이탈하는 흐름을 보였다가 주가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잠시 보시겠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바로 상승하기에는 지금 상당한 매물이 상단에 존재하기 때문에 좀 더 아래로 그 조정 기간이 좀 더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기술적 반등 흐름이 조정이 끝나고 나면은 이전 저가인 최근의 저가인 177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이중 바닥을 확인하고 진입하시는 전략이 좋으시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주식을 살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현금을 좀 확보한 후에 매수를 대기하자.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큰 만큼 현금을 확보해 두면은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서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힘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덧붙여 드립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정세영 과장께서는 또 주식을 살까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주시는지요? 네, 일단 시장 자체가 이제 오늘 어제부터죠. 이제 하반기 증시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일단 하반기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은 유효하다. 워낙 그 낙폭이 최근에 심했었고 그리고 썸머 랠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시장을 좀 이끌 수 있는 이슈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은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상반기 좀 결산을 해보면 우리 시장을 가장 크게 흔들었던 이슈가 아무래도 뱅가드 이슈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뱅가드 이슈에 대해서 여러 증권 애널이라든지 이코노미스트들이 뱅가드 이슈에 대해서 너무 좀 간과했던 게 아니냐. 사실 그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이 상반기 내내 자금이 빠져나갔던 자금들이 약 한 11조, 12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약 한 9조, 10조 원 정도가 뱅가드 펀드 물량이었다라고 본다면 결국에는 뱅가드 물량이 없었다면 우리 시장이 그 해외 시장과 디커플링 되면서 이렇게 좀 참담할 정도로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이고 일단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뱅가드 이슈는 상당히 상반기를 결산해 보면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매도 물량들 때문에 시장이 힘을 잃고 상당히 좀 지쳐있는 그런 장세를 계속적으로 연출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상반기 이슈로 끝이 났습니다. 6월 말 해서 이제 뱅가드 펀드 물량의 매도 물량들은 이제 끝이 났고 이제 리밸런싱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재매수해야 되는 펀드들의 자금들이 이제 유입이 될 것 같은데 일단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높여주는 이슈들은 최근에 외국인의 매매 자체가 기조적으로 지난 6월 중순부터 해서 6월 7일경이었네요. 한 9천억부터 매도를 시작하면서 지난 6월 26일까지 거의 한 6조 이상의 자금들을 팔아치웠는데 그리고 6월 27일, 28일 한 1,000억, 4천억, 거의 5천억가량 이상이 들어오면서 일단 시장의 분위기는 반전이 됐다. 일단 외국인의 매매 스타일 자체가 기초적으로 이제 매도로 일관하는 그런 우리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을 좀 바꾸는 그런 그런 포지션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외국인이 팔지만 않더라도 우리 시장은 이제 연기금이 오늘 장중에 들리는 얘기로는 하반기부터 연기금이 한 9조 정도 자금을 집행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도 들리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아마 이번 주에 지난주에 연기금들이 그 운용사 선정을 하고 아마 이번 주부터 자금 집행을 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에는 자금 이슈 자체가 시장의 수급적인 이슈 자체가 외국인이 덜 팔고 아니면 조금씩 도와주면서 기관과 함께 매수를 기술적으로 우리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장세로 계속적으로 사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연기금과 기간의 어떤 자금 집행력이 충분히 하반기에는 존재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팔지만 않더라도 시장은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일단 하지만 여러 가지 그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별로 뭐 좋은 환경은 아니죠. 글로벌 자체도 미국 시장 자체가 추구 전략을 언제든 올 연말부터 쓸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결국에는 하반기가 뭐 추세적으로 무조건 반등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은 좀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시장에 분명 일시적인 충격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어떤 식으로 뭐 7월 시장 그리고 하반기 시장 자체를 대응할지 조금은 지켜봐야 될 구간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외국인의 물량이 조금 더 나온다라고 한다면 호가 물량이 너무나 가볍기 때문에 또 시장은 뭐 한 2, 3천억 외국인의 물량이 나오면 충분히 뭐 1,800 하단까지도 깰 수 있다라고 본다면 일단 시장에 지금 바닥 다지기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진 이후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임하실 필요가 있고 지금 시장 자체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시장이 어느 정도 충격이 왔을 때 뭐 오늘 같은 날에 뭐 SK 하이닉스 이렇게 두드려 맞듯이 충분히 여러 종목들이 이런 뭐 어닝 시즌에서는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 분할 매수 관점으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종목 선정법입니다.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등을 앞두고 두 분이 모두 공통적으로 2분기 실적 관련해서 종목 선정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주경 팀장님. 네, 주식의 그 최우선 수급은 역시 실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이 따라줘야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투자를 미리 할 것이고 기관 투자자들도 시세 상승에 동참을 할 것이고 따라서 2분기 실적 양호가 예상되는 종목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금요일부터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자, 삼성전자의 발표를 기점으로 이제 각 기업들이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기업들의 주목을 하시고 그동안 고평가 논란이 있었던 만큼 최근 주가 조정은 주주들에 대한 가격 부담을 한층 이렇게 덜어주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분기 실적이 양호한 종목 그리고 차트상 주가 흐름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다음은 정승현 과장님 역시 2분기 어닝 시즌의 실적주를 주목하자고 하셨거든요. 네. 일단 그 어닝 시즌에는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실적을 봐야죠. 그러니까요. 실적 말고는 어닝 시즌에 설명해줄 용어들은 잘 없는 것 같고 결국엔 오늘 뭐 SK 하이닉스도 3분기부터 이제 꺾일 것이다 이런 내용 외국인이 매도 리포트를 내면서 이제 뭐 급락이 나왔는데. 일단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뭐 국내 리포트라든지 뭐 각 방송사에서 아마 하이닉스에 대한 추천이나 전망 자체를 상당히 좋게 봤는데 외국인의 이런 매도 리포트가 나온다. 어떻게 보면 좀 외국인이 좀 못됐죠. 하는 짓이 보면. 일단 그런 부분들이 아마 어닝 시즌에는 이런 종류의 뭐 매도 리포트라든지 아니면 또 그 기관과 외국인도 몰랐던 뭐 기업이 지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GS건설 예를 들 수 있겠죠. 기업이 또 뒤통수를 때리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일단 돌발 변수들이 워낙 많습니다. 실적에 대한 변수들이 어닝 시즌에는 상당히 대응하기 힘든 뭐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그런 분위기가 아마 7월 내내 전반적으로 좀 돌발 악재에 의해서 잘 가던 종목들이 급락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종목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라면 뭐 급등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뭐 그런 시즌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뭐 오늘도 반등이 나오려다가 또 다시 미끄러지고 하는데 일단 실적이 만약에 그 스마트폰 부품주에 대한 우려, 스마트폰 때문에 그 삼성전자가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2분기 실적, 뭐 어느 정도 2분기 실적은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2분기는 그나마 나오고 그리고 3, 4분기에 뭐 좀 하향 곡선, 2분기가 정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들이 상당히 많은데 2분기에 대한 실적이 예상치보다 또 훨씬 뛰어넘었다. 그리고 3분기도 계속 상향 곡선을 그려가는 어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정고점을 돌파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실적이 개선되는 개별 종목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보면 스마트 부품주는 많이 꺾였습니다. 특히나 시장을 주도했던 카메라 모듈 업체들, 카메라 포커싱 업체나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대부분 꺾여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런 종목들이 주도주로 다시 나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분위기를 보면 자동차 부품주들이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기차 시장의 수혜라든지 그 디젤차 수요 확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그 이슈들이 시장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그런 이슈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성장성이 감안돼 있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반기부터 스마트폰에 대한 주목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가장 큰 이슈는 이제 갤럭시 노트 3와 그리고 애플에서 출시되는 신제품 휴대폰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이냐. 아이폰 5S나 이런 그 아이폰에 관련된 시리즈도 있겠지만 또 스마트워치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 출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품주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 이런 부품주들 찾는 노력을 지금부터 또 메이저 업체들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성장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높여줄 수 있는 부품주들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결국에는 2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에 어느 정도 맞춰주고 그리고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는 그러니까 신시장이 열리는 시장이 되겠죠. 지금 우리가 시중에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머지않아 올해 안에 아니면 내년 초에 나올 수 있는 무선 충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않지만 단기적인 미래에 충분히 사용이 돼야 되는 그런 부품 이런 부품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또 이 종목 선정법에 맞는 그 종목들을 두 분이 각각 한 종목씩 선정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 이제 자동차 부품주에 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자, 오늘 이 팀장께서는 오늘 그 자동차 부품주인 세종공업을 준비하셨네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세종공업입니다. 금일 현대차와 그 기아차의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지만 2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화 약세 현상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여져서 완성차 업계에 대한 선정과 투자 심리가 점차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일 그 현대차와 기아차의 그 하락은 어느 정도 그냥 가격 조정 정도로 눌림목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종공업은 자, 그 자동차 그 유해 배기가스를 정화시켜주는 배기가스 정화기와 소음을 줄여주는 그 자동차용 소음기를 그 생산하는 배기계 부품 업체인데요. 현대차와 기아차에 전량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은 약 31% 정도가 되고요. 주요 원재료 이제 철강 및 컨버터 촉매료를 현대차 그룹에서 사입받아서 생산하고 있어서 그 원재료 가격 변동이 따른 그 부담이 적은 점이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1분기 기준 그 세종공업의 재무제표상 그 PBR은 0.83으로 1배도 못 미치는 그 저평가된 그 지금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 중국 자동차 판매가 나아질 것, 현대차의 중국 상공장이 이제 가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가동에 따른 매출 증가로 성장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자동차 판매가 지난 5년간 그 급성장을 했는데요. 현지 보유 대수는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도 인구 국토 면적 대비 낮은 수준이고요. 국내 총생산 GDP 인구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상관관계를 보이게 되는데 추후 GDP 성장에 따라서 자동차 보유 대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잠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03년 들어서 그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그 매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에서 물량을 원활히 소화하면서 주가는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차트 상으로 이제 매수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은 13,000원에서 현재 한층 업그레이드가 된 모습인데 최근 주가 하락에도 61선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가격을 지켜주고 그 변동폭을 보이면서 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수 가격으로는 15,000원에서 14,000원 사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로는 13,600원, 그리고 목표가로는
박스권 상단에 가격폭을 더한 17,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17,000, 손절가 13,600원 제시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승용 과장께서는 루멘스 준비하셨고요. 네. 일단 사실 최근에 LED에 대한 그 시장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LED 조명 때문이죠. 사실 작년부터 그 LED 업체들을 좀 울부짖었던 그런 뭐 그 애널이나 기관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 수요는 LED TV였습니다. 뭐 2011년부터 해서 LCD에서 LED로 이제 TV가 교체 주기가 왔다. 그리고 LED에 대한 그 수요는 점차적으로 TV에 대한 수요는 확대될 것이다. 왜냐? 일단 전력난에 따른 LED에 대한 효율성이 전력난에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교체주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봤지만 경기가 이제 좋지 않으면서 굳이 LCD TV, LED로 바꿀 필요가 없다, 이유가 없다라는 이유들로 상당한 부분 뭐 고객에게 수요가 일어나지 않았죠. 하지만 조명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상당히 가팔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조명은 뭐 기업부터 지금 현재 LED 조명으로 교체를 하겠다라는 의욕이 상당히 넘치고 있고 좀 정책적으로 국가 차원에서도 LED 조명에 대한 교체를 좀 수요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가미하고 있기 때문에 LED에 대한 수요 자체가 하반기부터 아마 가파르게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루멘스나 뭐 서울반도체 상당히 뭐 주가 흐름도 상당히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강하고, 그리고 일단 루멘스 LED 업체 중에 상당히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주가가 5월 뭐 말경에 12,000원 찍고 지금 한 만원대 뭐 초반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일단 밸류에이션 매력 그리고 성장성 LED 업체 중에 가장 탁월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뭐 가격적인 전략 자체는 뭐 매수가 뭐 오늘 만원에 끝났는데 뭐 장중에 조금 변동폭 있으면 내일장에 뭐 9,900원 정도 편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뭐 단기적으로 한 21선, 전고점까지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고 한 11,000원 정도 목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9,200원 손절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추천 종목이 AS인데요. 자, 이 팀장께서는 이제 첫 출연이니까 그 종목 AS는 이제 다음 주부터 하게 될 테고요. 정세영 과장의 NHN이 소폭의 상승세입니다. 네. 일단 NHN이 이제 분할 결정을 했죠.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 아마 이제 7월 말부터 해서 8월 말까지 한 달 주식이 묶이게 되는데 일단 저는 가져가셔도 됩니다. 분할 받으시고 한 달 동안 이제 묶이는 자금이 조금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안 들고 하셔도 되겠지만, 이후에 지금 시가총액보다 분할 이후의 시가총액은 아마 무조건 높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뭐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31,000원 뭐 정리하셔도 될 것 같고요. 좀 길게 보신다면 분할 꼭 받으셔도 저는 괜찮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은요, 정승영 과장, 이주경 팀장 두 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의 움직임이 뭐 그다지 크진 않았습니다만 업종별로 또 종류별로 오늘 급락을 한 부분들이 있어서 투자자분들이 좀 마음이 쓰리신 분들도 꽤나 계실 것 같습니다. 내일 좀 더 나아진 모습을 보이길 기대하면서 저기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뵙죠.